자,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죠, 우리? 하고, 이제 전자 배치예요. 전자 배치. 아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때도 많이 배웠을 텐데, 그때 기초를 잘 닦았으면 지금 배우는 전자 배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조금 가르치는 것보다 좀 전자배치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나오면 한 5분 정도 주면서 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꼭, 꼭 생각을 해보고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전자배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배치. 자, 처음에, 그쵸? 이런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를 해봤어요. 근데 수소 원자는 자, 전자가 딱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렇죠? N이 이럴 때 굉장히. 근데 전자가 많아지는 다전자 원자에서는 이렇게 원자 궤도 함수에 채워 넣었을 때 자, 원자 핵의 전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요. 알겠죠? 자, 수소 원자보다는 자, 다전자 원자는 자, 원소마다 원자 핵의 전하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각 전자 그리고 전자 간의 상호 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 자, 반발력이지, 반발력. 전자 반발력. 왜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 핵이 다르고 그리고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다음에 수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일어나서 좀 원자 궤도 함수를 전자를 채워넣는데 좀 복잡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예전에 배울 때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계수 1에 따라서 궤도 함수 에너지가 다르며 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맞잖아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소의 원자를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렇죠? 바깥에 1s 아니 n이 1일 때 껍질이 있을 거잖아요. 주양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고 우리는 공부했었죠. 그렇죠? 주양대수가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그렇죠? 자, 이제 도입 부분이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하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자, 이 파울리 베타 원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무슨 원리 하면 갑자기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파울리 베타의 원리. 그렇죠? 근데 파울리 베타의 원리 간단해요. 그렇죠?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원자 내 이제 전자는 자, 어떠한 두 개라도 같은 궤도 함수에 있을 수 없다. 즉, 이 말은 같은 궤도 함수로 표현될 수 없다. 또 다시 말하면, 자, 전자마다 이 우리 네 가지 양대수가 뭐라고 했죠?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양자수. 두 번째, 각운동량 양자수. 그쵸? 세 번째, 자기 양자수. 네 번째,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 그쵸?
그래서 요 네 가지 양자수가 있는데 각 전자마다 요 네 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다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헬륨. 헬륨의 경우에는 자,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헬륨. 그죠? 원자 번호가 2번이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 갖죠.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1s 궤도함수를 채우고 그리고 n이 1일 때는 자, 주양자 수가 1일 때는 자, 가운동 양자수가 0 그리고 자기 양자수가 0으로 이렇게 세 가지 양자수가 이렇게 일치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각 전자는 스핀 양자수가 따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로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1s 오피탈에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채워진다. 그래서 자, 파울 베타의 원리가 뭐냐? 요 하나의 궤도함수의 전자가 두 개 채워질 때 하나의 전자는 자, 위쪽으로 향해야 되고 즉 이게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게 스핀 양자수. 그리고 또 다른 전자는 채워질 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인 스핀을 가진 전자가 채워진다. 그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 왜냐? 요 같은 방향으로 스핀이 돌게 되면 요 두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져요. 근데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궤도함수에 채워지면 그만큼 얘보다는 더 안정하겠죠? 응? 그런 겁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가.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자, 어떤 궤도함수가 존재하는데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질 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 방향인 자, 스핀 양자수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 전자가 두 개 이렇게 채워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막 뭐가 설명이 막 돼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이것만 떠올리면 돼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의 2분의 1의 스핀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채워진다. 헬륨의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문제. 자, 이건 저번에도 한번 해본 것 같긴 한데, 자, 리튬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궤도함수에 전자 스핀 양자수까지 다 표현을 해봐요. 알겠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쉬우니까 한 3분 정도 줄게요. 3분. 그러면 요 시간으로 11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좀 해봤나요? 자, 바로 답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같이 설명을 하면서 답을 써나가는 게 좀 더 좋죠? 자, 그러면 먼저 주기율표를 잠깐 볼게요. 잠깐 좀 가지고 올게요. 그렇죠? 뭐 리튬 우리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주기율표를 제 PPT 자료에서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렇죠? 이거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답을 보여줬네. 아이, 참. 아니, 못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매번 말했지만은 우리 화학공학,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자, 적어도 20번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리튬 봅시다. 리튬. 리튬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요게 위에 3번이죠? 원자 번호가 3개죠? 자, 그러면 자, 원자 번호가 3개다. 그렇죠? 3개고 원자 번호가 3개면 원자 번호는 뭘 뜻한다고 했죠? 양성자 수랑 같다고 했죠? 이것도 3개. 자, 요건 중성원자죠. 중성원자이기 때문에 전자도 3개와 같죠. 이건 이해할 수가 있죠? 양성자는 플러스 성격 뜨잖아요. 숫자가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양성자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전자가 이 양성자와 똑같은 수가 있어야 중성원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수가 3개죠. 자, 우리 그러면 일단 전자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 전자 배치,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 다 외웠죠? 1s, 2s, 2p, 3s, 3p. 그렇죠? 쭉쭉쭉 나가죠? 여기서 전자 3개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s 오피탈에는 자, 2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s오피탈에 2개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1개가 여기 존재하죠? 자, 요게 리튬의 전자 배치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파울리 베타의 원리로 인해서 한번 전자를 궤도함수에서 화살표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1s 오피탈, 그렇죠? 방이 하나죠? 이게 1s 오피탈. 그러면 전자 2개를 채워야 되니까 자, 스핀이 자, 플러스 2분의 1인 거. 그리고 자, 똑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s 오피탈이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리튬의 전자 배치다. 자, 맞았나요? 뭐 아마 대부분 원자 번호 3개니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틀려도 뭐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알면 돼요.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죠? 맞았고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리튬은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세 번째 전자가 1s 궤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궤도 함수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2s 궤도 함수에 이렇게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프 바우 프린스플이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보긴 봤는데 발음을 좀 많이 안 해봐서 여기 이제 싸움원리라고 합니다. 싸움원리라고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저랑 쭉 같이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싸움원리라는 게 막 전자가 뭐 어떤 순으로 이렇게 전자가 잘 순서로 배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아까 그 리튬은 전자가 3개라고 했죠? 그렇죠? 즉 그래서 세 번째 전자가 주양자 수인 n에 n이 2일 때 궤도함수에 채워져요. 근데 주양자 수가 2이면 여기에는 ES 오피탈과 EP 오피탈이 있잖아요. 근데 왜 ES 오피탈에 왜 채워지지? EP 오피탈에 채워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떤 순서가 있는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 자, n이 2인 경우에는 자, ES 오피탈과 계속 내가 오피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용어를 잘못 썼다니 이게
궤도함수라는 뜻이에요. 궤도함수. 알겠죠? 잘 써줘야지. 궤도함수. 그래서 이게 영어로 오비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죠. 오비탈 말하면 궤도함수예요. 좀 이런 학계나 좀 그런 쪽은 궤도함수보다는 오비탈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n이 2, 즉 주양적수가 2인 경우에는 자, ES 오피탈과 EP 오피탈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안에 여기 앞에 숫자 주양적수가 다 같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는 에너지가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 다전자 원자를 다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자핵이 증가하고 전자 간 반발령이 증가하죠. 다전자 원자에서. 그렇죠? 그래서 ES와 EP 오피탈은 자, 더 이상 에너지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뒤에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자, 왜 같지 않은지를 좀 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왜 같지 않냐? 자, 좀 봅시다. 자, 요 그래프를 보면 일단 ES의 전자가 EP 전자보다 핵 쪽으로 이렇게 침투했어. 그렇죠? 그렇죠? X축은 여기 핵이고 이게 핵으로부터 거리예요. 위는 이제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좀 여기 핵에 가까이 있을 때 이게 이 민넓이가 전자가 발견된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결론적으로 볼게요. 보면 EP 오피탈은 ES 오피탈은 자, 이게 쭉 보면 자, ES 오피탈은 이렇게 그렇죠? EP 오피탈보다 핵으로부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침투했죠. 그렇죠? 그만큼 이 전자는 자, 여기에 이 침투한 이만큼 먼저 전자를 채우게 돼요. 그래서 ES 오피탈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EP 오피탈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봅시다. 자, ES보다 EP가 원자에게 가까운 쪽에 어떤 극대값을 간다. ES 오피탈이 EP 오피탈보다 여기서 어떤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 극대값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극대값 가장 큰 값. 여기죠? 큰 값. EP가 더 핵으로부터 더 가까운 부분에서 더 극대값을 갖죠? 그러면 여기를 빼고 여기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자, 전자 배치는 EP에 먼저 전자 배치가 돼요. 왜냐? EP는 원자 핵으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여기 더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말을 했죠? ES 오피탈은 핵으로부터 더 가까운 부분에 요만큼 그렇죠? 더 침투했기 때문에 ES 오피탈이 먼저 채워진다고 즉 ES 오피탈이 더 에너지가 낮다라고 할 수 있죠? 낮다 ES 오피탈이 EP 오피탈보다 에너지가 더 낮다. 그렇죠? 로우. 그렇죠? 로워. 그렇죠? 봐봐요. 이거를 또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핵이 있잖아. 핵이. 그렇죠? 핵은 플러스 성격을 거기 안에 양성자가 있으면 플러스 성격을 뜨죠. 즉 전자가 핵과 가까워질수록 이게 안정해져요. 그렇죠? 안정해진다는 말이 이 전자가 안정해진다는 말이 이 핵에 의해서 강하게 붙들려 있을 경우에 안정해진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에너지가 불안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자가 안정해지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불안정해지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 자연의 원리로 인해서 안정해진 쪽으로 먼저 전자가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ES 오비탈이 핵과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침투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정한 거예요. ES 오비탈로 먼저 들어갈 때요. EP 오비탈보다.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부연 설명을 하는데, 자, 그래서 ES 궤도 함수는 EP보다 1S 궤도 함수 안쪽으로 침투하여 원자의 안쪽에 전자의 존재 확률이 자, EP보다 크다.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자,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침투 효과로 인해서 ES 궤도 함수에 존재하는 전자는 핵에 의한 인력을 자, 핵에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전자가 EP 전자에 있는 자, 전자들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 그렇죠? 즉, 더 안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ES 궤도 함수는 EP 궤도 함수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에너지가 낮다. 그만큼 안정하다. 하지만 원자에게서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불안정하다. 그만큼 큰 값을 갖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ES 오피탈보다 EP 오피탈이 에너지가 더 높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ES 오비탈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EP 오비탈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응? 알겠죠? 아마 이거 일반화학 때도 나오는데 일반화학에 있는 책에도 조금 약간 두리뭉실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확실히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리튬에 대해서 좀 더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는 자, 여기에 1s 오피탈, 2s 오피탈인데 먼저 전자가 에너지가 좀 더 낮은 자, 1s 궤도 함수에 두 개가 이렇게 채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파울리 베타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스핀 양대수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큰 ES 오피탈에 하나 더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 우리가 뭐 일반화학 때 배웠지만은 요런 순서대로 그렇죠? 1s, 2s 이게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 즉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이 궤도함수의 에너지가 커지는 순서죠. 알겠죠? 1s, 2s, 2p, 3s, 3p, 4s, 3d 요거 외워야 되죠?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예전에 저 일반화 책을 보면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잠깐만 찾아볼게요. 외우는 것보다 그 잠깐만요. 외우는 것보다 잠깐만 정리시켜요. 잠깐. 자, 우리 그 일반학에서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배웠죠. 그렇죠? 오피탈이 채워지는 순서. 어? 다전자 원자. 아이고. 잠깐만요. 다전자 원자. 그렇죠? 다전자 그렇죠? 이 순서가 생각나지 않으면 요거를 한번 그려봐요. 그래서 1S, 2S, 3S, 4S, 5S, 6S, 7S, 그죠? 2P, 3P, 4P, 5P 이게 한 칸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한번 쭉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알죠? 그러면 요거를 안 외워도 이게 좀 순서가 애매하다 하면 요렇게 응? 어떤 건지 알겠죠? 응? 요걸 좀 그러니까 자 시험 때도 보면 이게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1S, 2S, 2P, 3S 이거 자 1S, 2S, 3S, 3P 3S, 4S 또 여기 밑에다가 2P, 3P, 4P 점점점점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3D,
4D, 5D, 점점점. 그죠? 그 다음에 4F에서 이렇게 그려봐. 순서가,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전자가 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알겠죠? 기억이 안 나면. 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